안녕하십니까. 신은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군사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역시 오늘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북한에서 이루어진 정말 충격적인 소식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인도太平양 지역에서 특정 핵 보유국과의 전쟁을 상정한 전략적 훈련, 즉 핵전쟁 모의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어느 국가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북한을 겨냥한 훈련으로 풀이됩니다. 미 전략사령부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6개 사령부급 부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핵전쟁 훈련, 일명 Deterrence and Escalation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억제와 격화라는 의미의 이번 훈련은 미국의 핵 전력을 주관하는 전략사령부가 주관했고, 여기에 인도太平양 사령부, 우주군, 사이버사령부, 수송사령부, 북부사령부, 해군 지휘참모대학,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연락반 요원 등이 참가했습니다. 이 훈련은 핵무기로 무장한 적에 대한 총체적 전쟁 수행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핵전쟁이 발생했을 때 각 정부 부처와 통합전투사령부, 동맹들에게 전파해서 연합 대비 태세를 갖추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됐습니다. 미국은 이번 훈련의 대상이 어느 나라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인도太平양 사령부와 북부사령부가 핵심 통합사령부로 참가했다는 점, 최근 미 국가정보국과 군당국에서 북한의 ICBM에 대한 성토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이번 훈련이 실시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훈련은 다분히 북한을 겨냥해 실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이미 상호 확증 파괴라는 상호 핵전력 균형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는 달리 북한과 이란 등 신규 핵 보유 적성국에 대해서는 디터런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훈련은 디터런스, 즉 억제에 실패해서 에스컬레이션, 즉 상황이 격화됐을 때 적의 핵 공격에 대비하고 반격하는 시나리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이 대북 정책 검토 마무리 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포함한 강경 정책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훈련을 했다라고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연합뉴스 하나만 보도를 했는데 연합뉴스가 왜곡 보도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Deterrence and Escalation. 그러니까 억제, and 그리고 이제 격화, Escalation이야. 격화 아니겠습니까? 억제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격화됐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때려야지. 이제 이걸 이제 하는 건데 연합뉴스에서 뭐라고 보도했냐? 억제와 확산 방지. 아니 이 N 에스컬레이션 억제하고 그게 이제 실패해서 그게 격화되는 것을 지금 하는 건데 확산 방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상은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면서 한반도 문제와는 별로 관계없다라고 축소를 하는 내용의 보도를 연합뉴스는 했는데 저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정한 이 대상이라면 미 6개 이 정부 부처 중에서 6개 중에서 국토안보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 본토가 공격받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국토안보부 들어가야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국토안보부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대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아니고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국토안보부까지는 안 가는 그런 국가다. 그러면 뭐 북한 아닙니까? 여기에 인도太平양 사령부 들어왔죠. 북부사령부 들어왔죠. 북부사령부. 그러니까 이제 이 북부사령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본토 MD를 방어 책임지는 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 때리는데 핵미사일 쏘면 북부사령부에서 막아내야 되죠. 그리고 수송사령부가 들어옵니다. 이제 전력들을 해외에 전개시켜야 되는 수송사령부. 그리고 해군 지휘참모대학이 들어옵니다. 이제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SM3 같은 이런 신무기를 이제 해군에서 다 연구 개발하니까 그 해군에서 또 지휘참모대학 들어옵니다.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우리도 한번 보자. 러시아 같으면 나토가 주관이 돼야죠. 근데 아니죠. 그래서 나토가 와서 우리도 한번 보자. 러시아 관련해서 어떻게 했더냐 연락방 왔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북한이 상정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고 12일부터 16일까지 벌어졌는데 이 사이에 14일 날 북부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사이버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상원에서 청문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전부 북한의 핵 문제, 핵미사일, 핵무기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 훈련 기간 중에. 그럼 당연히 이 훈련이 북한이죠. 그리고 이 훈련을 마치고 16일까지 하고는 이 훈련을
주관했던 전략사령관이 미 상원에다가 의견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내놓냐? 자, 해보니까 우리 전력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핵무기를 막아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때려도 된다. 우리 본토 문제 없으니까 때려도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 이 훈련을 하고 나서 해보니까 북한이 핵미사일 쏘고 하는 거 이 북부사령부 이런 데서 다 해보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작동되니까 막아낼 수 있네. 오케이. 그럼 본토는 문제 없어. 본토 문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릴 수 있죠. 상호 확성 파괴가 안 되니까.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너 죽고 나 죽자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안 죽는데 너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때려도 되죠. 그래서 전략사령관이 이거 해보니까 북한 ICBM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전력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이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넷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훈련은 공개하지 않는데 공개한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브루스 베넷의 이야기 뭐냐? 누구 보라고 한 것이 아니냐 그 말 아닙니까? 해석을 하자면 누구 보라고? 김정은이 보라고 겁내서 까불지 말라고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미국이 해보니까 때려도 되더라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B-52가 핵무기 탑재 훈련을 하고 8차례의 출격 훈련까지 하고 B-52가 여기 왔다. 그리고 말드 즉 미끼 해서 방공망을 파괴하는 그 말드 장착 훈련까지 했다라고 스페셜하게 멘트를 했을 정도로 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을 하고 지금 B-52가 괌에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다 이거하고 연계됐다. 그래서 미국이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때릴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왔다. 김정은 부디 오판 한번 해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김정은이 지금 큰일 이야기 해드립니다. 김정은 전용 별장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사망자가 나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대형 사고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애용하는 함경북도 경성 소재 특각에서 경호를 담당하는 호위사령부 예하 부대원들끼리 총격전이 발생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데일리 NK가 21일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각 경호를 담당하는 호위사령부 예하 제879 여단에서 발생했는데요. 사건을 일으킨 호위중대 중대장은 최근 강화된 통제와 압박으로 정치 지도원과 갈등을 겪던 중에 격분해 총기 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북한은 옥상옥 검열기관을 만들어 군인과 하급 간부들을 이잡듯이 찍어 누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중대 정치 지도원이 중대장이 국가 비상 방역 조치를 어기고 무규율을 조성한다 라며 중대장을 여단 사상투쟁의 자아비판 자리에 서게 만든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중대장은 자신보다 낮은 상위 계급의 정치 지도원과 같은 자들이 지휘관보다 힘이 더 세다는 부하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격분해서 권총으로 해당 정치 지도원을 살해했고 총격에 놀란 출동한 이 경보병 대대가 병영을 포위하고 총격전을 벌여 이 중대장 대위가 총상을 입고 체포되고 출동한 경보병 대대원 3명이 총상으로 후송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을 경호하는 핵심 부대의 지휘관들조차 사상 무장이 무너졌다고 판단하고 충격을 받은 모양새인데요. 관련 보고를 받은 김정은이 대대적인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지시해 군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호위사령부 지금 최근에 2019년 이후에 이 호위사령부가 완전히 지금 찢어지고 이렇게 힘이 약화되고 있어요. 윤정린 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일성 시대 때부터 호위사령부에 있었고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죠. 그 윤정린 대장. 그리고 이제 김성덕 상장이라고 있었어요. 정치 지도원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오랫동안 이 호위사령부에서 너무너무 많이 해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자기가 지금 자기 통치 자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조사해보니까 이놈이 나보다 돈이 더 많아? 처벌해. 해가지고 이제 부정축제. 그리고 김성덕 상장은 이 소자, 여군 소자하고 이제 이 통정한 이런 불륜 이런 거 하고 다 엮어가지고 이제 숙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호위사령부를 4개로 쪼개. 왜냐? 믿을 수가 없어. 한 명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가니까 4개로 쪼개가지고 로테이션 시켜. 이렇게 해서 지금 호위사령부가 지금 2년 사이에 완전히 힘이 축소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던 호위사령부가 힘이 축소되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가 있죠. 그런데 여기 들어온 정치 지도원이
더 이제 권력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 감시하는 감시체제가 더 가동되니까 이 지금 경성의 특각은 뭐냐면은 백두산 인근에 있는 온천 지역에 있는 김정은이의 별장이랍니다. 김정은이가 애용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충성심이 뛰어난 인정받는 군인들이 가 있겠습니까? 무력도 상당히 뛰어나겠죠. 김정은을 경호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중대장 대위입니다. 북한의 위관 계급은 소위, 중위, 상위, 대위 이렇게 순서인데 대위 중대장이 하전사 한 명을 마을에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걸 이제 정치지도원 상위 대위보다 한 칸 낫죠. 상위가 보고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국가방역 총비상태제 있는데 왜 하전사를 마을에 보내서 감염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걸 대대에 보고하고 그리고 여단 정치지도부에 보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단 정치 사상투쟁에 여단 간부들 다 모인 데서 이 대위 중대장을 자비판시켜버린 겁니다. 완전히 열받았죠? 치욕스럽죠? 그랬더니 이제 부대원들이 야씨 우리 중대장 대위인데 그보다 정치지도는 더 세.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들어버린 겁니다. 열받아 버렸죠. 그래서 이제 탄약고 가서 탄약 받아가지고 쏴 죽여버린 겁니다. 총성이 났더니 이 특각을 경비하는 게 지금 이제 이들이고 그 외곽을 경비하는 또 경보병 대대가 있어요. 그 경보병 대대에서 이제 무장 경보병들이 출동한 겁니다. 대치했죠. 그리고 이제 서로 총격전해서 이 그 중대장 총상이 있고 체포됐고 경보병들도 3명이 총상을 입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거 보고받고 완전히 열받아 버린 거죠. 아니, 나를 호위하는 자들이 지금 이런 일을 벌여? 다 처벌해! 이렇게 됐는데, 김정은을 호위하는 이런 자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 권력이 무너지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다른, 이런 돌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뭐 곧, 다른 방향으로 전이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놓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호위사령부가 이렇게 지금 옥상옥이 자꾸 생기고 있으니까 이 정치지도부 거기다가 또 전체를 또 쳐다보고 있는 군정지도부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지금 감시하고 있으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 결국 이것이 다 부메랑이 되어서 김정은에게 돌아올 겁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못 무너지게 떠받들고 있는 이상한 정부 하나 있죠. 그 정부 바꿔버리면 이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곧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일되는 것보다는 좀 이제 이동이 자유로운 이런 상태가 되는 게 낫겠죠. 이산가족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들 가족들 볼 수 있습니다. 가만 놔둬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맡고 있는 이자들만 바꾸면 됩니다. 내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